112번은요. 온도가 겨울이죠.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얼어요. 부피가 약 9% 정도 증대하게 되면서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도 동상 걸리면 어때요? 손이 통통 부리고 발이 통통 이런 거 가지고 동상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상은 토중수가 얼어 부피가 약 10% 아닌 9% 정도 증가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동상현상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 교재 6-2 합격나기 은행 문제로도 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출제됐었습니다. 113번입니다. 113번은요. 강간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을 옳지 않던 겁니다. 높이를 20m 초과하는 중량물이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은 2.4m 이하로 할 거건데 반드시 높이가 20m는요. 법으로 2.4가 아니고 1.8m 이하로 해야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벌써 틀렸고요. 수직 방향은 어떻게? 강간틀비기니까 수직 방향 6, 수평 방향 8이에요. 단간비기는 얼마? 수직 5, 수평 5. 8m 이내마다 박임을 할 것. 길이가 뜨장방향 4m 이하이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는 10m 이내마다 띠장바닥으로 뭘 한다?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해야 합니다. 주틀 간에 교차가스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20m를 초과시 주틀 간의 간격은 1.8m 이하. 꼭 누르로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재 6-95, 6-101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역시 2018, 2019 계속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역시 우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114번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을 갖는 옳지 않는 거 틀린 것이죠. 첫째,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의 표면으로부터 얼마?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할 것. 또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원칙을 합니다. 발끝막이 파는 바닥면 등 얼마?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난간대는 지름 1.5cm, 금속재 파이프라 그 이상의 1.5cm가 아니면 얼마? 2.7이죠. 답은 틀려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튼튼한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난간대 지름은 2.7이고요. 우리 교재 3-4, 2016, 2018 계속 출시되고 봐요. 법에 있는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 요건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요 산업안전 지도사에도 간혹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115번은요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해야 할 때 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깊이가 10m 이상 굴착공사, 다목적 건설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40m 교량과 교량 거리 이거는 바로 50m 이상이죠. 바로 3번입니다. 틀렸어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냉동 냉장 창고시설 설비공사입니다. 이 내용도요. 2020년 1월 16일 날 규칙에서 바로 대통령령으로 바로 이 법이 바뀌어져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부터 바로 상생해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물 또는 시설 또는 건설 개조 또는 해체공사는요.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의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입니다. 연면적 3만 제곱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는 해당하는 시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바로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비,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그다음 판매 운수시설, 고속철도 역사, 집배송시설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시설 등입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로 냉동, 냉장, 창고시설은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교량건설. 바로 이게 틀리게 나왔죠. 얼마 나왔어? 40으로 이렇게 틀렸게 나왔어요. 터널 건설 등. 그러니까 터널은 얼마냐면 터널 건설 등에는 무조건 뭐 한다? 유해 위험 방지기 제출해야 합니다. 다목적 발전용 댐,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이라든지 지방 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 공사. 깊이 10m 이상 굴착 공사입니다. 이 내용은요. 6과목에도 나오지만 2과목
인간공학의 시스템 안전 반드시 출제되고 또 실기 필답형에도 단골 선점이 이 내용이요 2020년 1월 16일 변경대에 맞게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두리뭉실하게 돼. 이 내용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2조에 맞게 합니다. 우리 책도 그래서 이게 앞에 1번 안을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를 빨리 빼서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수정됐다는 걸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16번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요.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 시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 와이로프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을 봐야 되겠죠. 첫째 이음매가 있는 거 사용할 수 없어요. 와이로프로 달비계에 사용 가능한 와이 그러니까 맞는 걸 찾으라. 이음매 있는 거 사용할 수 없죠.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5% 사용 가능해. 왜? 10%니까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지름의 감소 공칭지름 10%는 사용할 수 없어요. 열과 전기축의 손상 등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달비계 사용,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6가지가 있죠. 이음매가 있는 거 사용할 수 없죠. 와이로프의 한 꼬임의 스트랜드를 말한다. 이와 같다 해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 그럼 얼마? 소선의 수가 5% 이상이니까 사용 가능하죠. 또는 지름의 감소 공칭 7% 초과하는 거, 꼬인 거, 심하게 변형이 부식된 거, 열과 전기축의 손상등 이것도 역시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로프 사용 금지 기준은 실기 필답형 작업형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6-102쪽에 있습니다. 2017, 2018년 나왔습니다. 그럼 법은 과연 몇 조에 이 내용이 있느냐? 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63조 달비계의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1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번은요. 토질시험입니다. 토질시험 중의 방법은 원래 전단이라는 것은 잘라내는 시험이죠. 전단. 일반 우리는 기계적인 시험에는 자르는 시험. 흙도 마찬가지죠. 전단, 자르는 시험. 전단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이것은 전단은 반드시 이래 나오는 거 수직이죠. 하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일면 전단 시험이 있습니다. 베인 테스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축 압축 시험이 있습니다. 투수 시험은 어떻게? 물을 이렇게 걸러내는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은 토질 시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6-7 전단 시험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8번입니다. 118번은 철골 건립기계 선정시입니다. 철골 건립기계 선정시 사전 검토사항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첫째, 건립기계의 소음 영향. 이게 문제예요. 사이는 조금만 소음이 발생해도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둘째, 건립기계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계의 일조권 침해는 없죠. 이건 이것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형태, 작업 반경 등이 타워 크레인 선정 시 사전 검토. 여기 와요. 왜 철골 건립기계에서 갑자기 타워 크레인, 바로 타워 크레인이 뭐다? 철골 건립기계다. 그래서 작업 반경, 입지 조건, 건물기계 소음 영향, 건물 형태, 인양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기계는 아니다. 우리 교재 6-50쪽에 합격 날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019년 3월 3일 날 또 출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119는요, 사실 제가 왜 이 119라 그러냐, 우리가 소방 하재 119죠. 그래서 119죠. 바로 감전재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전재해 직접적인 요인은 1차적 또는 2차적인데 직접적으로 가지고 1차적 요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전 전압이 아니고 항상 전류입니다. 답은 1번이네요. 통전 전류의 크기, 통전 경로, 통전 시간 모두가 다 1차적 감전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격 위험 결정 1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전류의 크기, 시간, 경로, 전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전원의 종류는요, 직류, DC보다는 상용주파수 교류, AC가 더 위험하다. 왜? 파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금 더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는 2017년 8월 26일 날은 기사와 산업기사 동시에 출제되었고요. 2018년 4월 28일 기사로 출제되었어요. 그 다음에 2차적 감전 위험 요소는 인체 조건이라든지 전압은 아까 우리 1번의 1차적 위험 요소가 아니고 2차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계절도 역시 되겠습니다. 네, 120번은요, 우리 전 과목의 마지막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 과목 마지막 번호인데요. 이 120번 클램셋이 나왔어요. 클램셋의 용도로 옳지 않는 것은 클램셋은요, 잠하거나
굴착에도 사용된다. 또는 수면 아래 자갈 모래를 굴착해 준설설에 많이 사용된다. 항상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건축 구조물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도 적합합니다. 여기 딱 봐요. 단단한 집안의 작업도 가능하고 작업 속도가 빠르고 특히 안방 굴착에 적합하다. 얘는 뭐 하나 힘이 없어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단단한 거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연약 집안이나 수중 굴착 자갈증을 싣는 데 적합하고 깊은 땅파기 공사, 흙마기 공사, 버팀대를 사용하고 수중 굴착, 수조물의 기초 바닥 등과 같은 협소하고 상당한 깊은 범위의 호포 굴착도 가능하다.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용도로서 가끔씩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클램스 모양이 이래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6-25쪽에 있습니다. 6-25쪽에 있고 또 2016년부터 17년 계속해서 출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바로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8월 4일 날 제3회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꽤 이 3회 시험은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다 알고 가는 문제니까 안전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녹색지붕, 녹색 자격증 코너 한번 보겠습니다. 우한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 그랬는데요. 사람은 항상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고칠 수 있고 마음이 괴롭고 자꾸 생각에 걸려 분발하며 나무 안색에서 확인하고 나무 목소리에서 드러나야만 깨닫습니다. 안으로도 법도 있는 대신과 보필하는 선비가 없고 밖으로는 적국과 외환이 없으며 이런 나라는 항상 망하게 되어 있다 그러는데 반드시 적도 있어야 되고 안락보다는 우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우한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 그럽니다. 변화에 능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혁신은 이대로 가다가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변화로 인해 잃는 것은 실제보다 크게 느끼고 변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자의 우한에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내용을 변화가 요새 혁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소절 적어봤습니다. 그래요. 또 2020년, 2021년, 2030년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과목 역시 기다리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실기, 필답형과 작업형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제가 항상 혼을 바치는 합격 멘토가 되겠습니다.